바로 첫 번째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으로 거짓 입력. 예, 장미란 씨 실종 사건. 문제의 그 A 경장이 장미란 씨의 실종 신고를 불과 2시간 만에 종결 처리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실종자 관리 목록에서 장미란 씨의 자료를 지우면서요. 그 이유를 교통사고 사망 이렇게 허위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경장, 그러니까 유족들에게는 장미란 씨와 통화가 됐다고 설명을 해놓고 저렇게 사망으로 입력을 한 겁니다. 실종자 목록에서 삭제된 사건은요. 다른 경찰이 별도로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A 경장이 애초부터 이 점을 노려 사건을 숨기려 한 것인지 경찰은 이걸 조사 중입니다. 그럼에도 A 경장, 경찰 조사에서는요. 사망으로 전산을 입력한 건 단순 실수였다. 이렇게 주장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본인이 장미란 씨와 실제로 전화 통화를 했다는 주장도 여전히 굽히지 않는 걸로도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확보한 통신 기록엔요. 장미란 씨가 지난 5월 12일 숙소를 나온 뒤에 휴대전화가 꺼질 때까지 A 경장을 포함해 경찰과 전화 통화한 내역이 없었습니다. A 경장 오늘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장미란 씨 입력하신 거 맞으십니까? 허위 종결 인정하시나요? 입력 실수하셨습니까? 거니까. 장미란 씨 시신 발견됐는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오늘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고백 인정하시나요? 전화를 안 했는데 했다고 쓴 게 어떻게 실수죠? 일하기 싫었던 건가요? 안 들킬 줄 알았어요? 위에서 그렇게 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겁니까? 유족분이 안 부끄러우세요? 반성하십니까? 기자가 매섭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사망으로 적어놓고 이걸 단순 실수라고 하세요? A 경장 어제 체포 적부심을 받고 석방된 상태였고 오늘 하루 만에 다시 구속 심사를 받았습니다. A 경장은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는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저렇게 도착한 뒤에도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끌어내리면서 얼굴을 최대한 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저녁 6시 50분쯤 결국 저 A 경장 구속이 됐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요, 이 뉴스도 있습니다. 지문이 없어서 치아로 확인을 했다. 어제 발견이 된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의 부검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신의 치아 등을 감정한 결과 장미란 씨와 일치한다. 그러니까 저 시신 장미란 씨 맞다. 이게 오늘 경찰의 소견입니다. 저 시신이 오랜 기간 방치됐기 때문에 지문이 소실이 됐고 치아로 장미란 씨가 맞는지 판단한 겁니다. 장미란 씨가 실종 당시 소지했던 휴대전화와 전자담배가 시신과 함께 발견이 됐고요. 이 장미란 씨가 찾던 팔찌와 반지도 착용했다는 점이 장미란 씨라고 판단한 경찰의 근거였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타살 흔적으로 볼 수 있는 특이 골절 등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 야자수 숲 현장을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야자수 숲이라고는 하지만 시신 발견 장소는 사람과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불과 1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도로와 야자수 숲을 구분지어주는 저 돌담도요. 성인 무릎 높이에 불과해서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신의 부패가 진행이 됐지만 그럼에도 인근 주민들 시신의 존재를 전혀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저 야자수 숲이요. 울창에서 밖에선 안쪽이 들여다 보이지 않는 데다가 역한 냄새 등도 맡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위에서 찍어봤습니다. 저렇게 드론으로 상공에서 내다봐도 높이가 3m에서 4m 육박하는 훌쩍 넘는 야자수 100여 그루에서 이 뻗어놓은 잎줄기가 빽빽하게 가리고 있고요. 낮 시간임에도 저렇게 숲 내부 상황을 들여다보기 꽤 어려운 구조입니다. 저 야자숲은요, 개인 사유지로 알려졌는데요. 이 관리인조차도 최근에 저 야자숲에 간 적이 없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른 오늘의 이 리포트, 이 뉴스도 충격적입니다. 전직 경찰이 제주를 찾아가서 아내를 살해했다. 예,
이 실종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이 소재 파악을 바로 못한 사이에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제주에 살해한 50대 전직 경찰관이 오늘 긴급 체포됐습니다. 바로 저 사람입니다. 제주공항이고요. 웃옷을 얼굴로 가린 남성, 차에 오릅니다. 전직 경찰관 A씨가 바로 공항에서 나와 차에 타서 경찰에 압송되는 모습입니다. 왜 죽이셨어요? 범행 계획하신 건가요? 이혼 소송에 불만 있으셨어요? 안 만나줘서 죽인 건가요?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공교롭게도요, 저 범행 장소도 제주도였습니다. 아내가 거주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어제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수사는 실종 신고가 발단이 됐는데요. 오늘로부터 이틀 전, 그러니까 저 피해자 A씨의 가족이 연락이 끊겼다면서 서울 지역 경찰서에 신고를 한 겁니다. 경찰은 신고 당일 저 피해자 A씨가 자주 가던 경기도 구리시는 물론이고요. 다음 날에도 부인이 사는 제주 서귀포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오전에 집을 찾은 경찰은 빈집인 줄 알고 그대로 들어갔고 오후에 방문해서 유리창이 깨진 걸 보고 내부를 수색해서 숨진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도 실종 신고 뒤에 경찰이 조금 더 빨리 움직였다면 이라는 가정을 할 수밖에 없죠. 추적에 나선 경찰, 경기 지역 숙박업소에 숨어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체포 직후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경찰은 피의자, 용의자 A씨가 지난 22일 제주에 들어와 다음날 새벽에 범행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23일 날 새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종 신고할 때 당시는 이미 범행이 다 이루어진. 서울에서 근무하던 피의자 A씨는 제주에서 1년 정도 근무하다 퇴직을 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후 아내와 떨어져 서울로 이주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따가 가셨다고 들었어요. 처음 내려오셨을 때는 같이 사셨으니까 두 분이 내려오셨어요. 앞서 이 A씨, 법원이 주거지 접근 명령도 내렸지만 이를 어기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 가보겠습니다. 글쎄요,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저 장면, 저 뉴스에서 왜 소환이 된 걸까요? 최근 여의도에서 가장 논쟁적인 인물, 바로 국민의힘의 초선 이진숙 의원일 겁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 모습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재제명 토론회 논란이 된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위해서요, 본회의장도 아닌 저 국회 상임위 회의장에 이례적으로 무기명 투표를 위한 기표함이 등장했습니다. 범여권 의원들이 저렇게 한 명씩 기표소 안으로 들어가고요, 서미화 의원의 모습이 보이죠. 투표를 마친 의원들, 갈색 투표함에 명패와 투표용지를 각각 집어넣었습니다. 개표가 끝나고 결과지가 저렇게 한병도 운영위원장에게 갑니다. 총 투표수 17표 중 가 17표로 의사일정 제2랑 국회의원 이준숙 제명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요, 아예 저렇게 빈자리가 보이죠? 표결에 반대한다며 불참을 했습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운영위에서요, 저렇게 특정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이 투표가 진행된 건 거의 처음으로 알고 있다고요. 국민의힘, 이건 다수 여당의 폭거라며 반발했습니다. 토론 학술 토론회였고 학술 토론에 참석해서 발표, 토론한 분들은 각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서 각자가 연구한 결과를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것이었습니다. 과방위가 하행한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저에 대해서 사실상 집단 폭력을 행사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슨 중대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제가 어째서 여자 히틀러입니까? 국회에서 특정 이슈와 관련해서 토론회 한 번 열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까? 이진숙 의원은 본인의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 글을 SNS에 인용하면서요, 아예 제명 얘기, 김영삼 전 대통령까지 소환을 했습니다. 오늘 뉴스, 제가 준비한 뉴스 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스벅 가야지 선수 2명 야구를 그만뒀다. 결국 야구를 그만뒀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2달 전
한 고교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배제고 선수들이 상대팀인 광주 제1고를 향해서 이른바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을 연상시키는 구호와 응원을 외쳤다가 많은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이때 구호를 선착했던 이 선수 2명에게 배제고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해당 학생 2명이 그런데 최근 학교 측에 야구를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겁니다. 당시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대한야구소프트롤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배제고에 전국대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징계를 내렸었고 이후 배제고 야구부는 기억하시겠지만 광주 제1고를 직접 찾아 사과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항상 마음속 깊이 반성하는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차렷. 사. 저희 배제고 학생 선수들의 잘못 이전에 제대로 가르치고 이끌지 못한 저의 과오를 인정하며 지도자로서 져야 할 책임을 겸허히 감당하고자 합니다. 가슴속 깊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 이후에 사과를 광주 제1고 측이 받아줬죠. 그런데 저 사과 이후에 잘못된 건 분명하지만 과다한 징계로 고등학생 선수의 생명을 끊게서는 안 된다. 이런 여론도 꽤 적지 않았었는데요. 일단 제11을 통해서 징계는 전국대회 출전, 한 달 출전 정지로 감경이 됐지만 저 두 선수 학교 자체 중징계는 피하지 못했고 결국 저 두 학생, 두 선수 야구 생활, 선수 생활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제가 오른 오늘의 리포트 바로 이겁니다. 폭염이 주택까지 불을 냈다. 예, 야, 이 올여름 폭염 도대체 언제 끝이 나는 걸까요? 처서가 지났는데도 가을은커녕 여름이 다시 찾아온 듯합니다. 저기는 오늘 오후 양산이고요. 경남 양산시. 푹푹 찌는 날씨에 공원엔 다시 한번 인적이 끊겼습니다. 떼약볕에 노출된 바닥 온도 앞서 봤듯이 55도 넘어갔고요. 나무 아래 그늘도 40도를 넘었습니다. 시민들 여전히 쿨링포 그 아래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킥보드 타고 학원 가는 길이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땀이 너무 뻘뻘 나요. 도심에도 시민들 보기가 쉽지 않네요. 조금이라도 햇볕을 피하라고 양산과 마스크로 중무장한 채 거리를 오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위 때문에 이 안 쓰면 너무 얼굴도 많이 타고 막 땀도 흐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60세인데 이렇게까지 더운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오늘 양산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합천과 부산 5, 6도 낮 기온은 37도에 육박했습니다. 경남 양산과 창원 낮 기온도 36도를 훌쩍 넘어서 한여름 날씨를 방불케 했는데요. 저기 보이시죠? 하늘에서 바라본 강, 초록색 물감을 마치 타놓은 것 같습니다. 폭염이 장기화가 되면서 낙동강에는 저렇게 녹조가 극성입니다. 폭염이 이런 식으로 계속 단기화되고 한다면 녹조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폭염 속에서 깨를 짜고 남은 부산물이 아예 자연 발화로 불이 나서 주택 일부를 태우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잠깐 만나봤던 저 사진이었죠. 올해 들어서 어제까지 전국의 폭염 일수는 20.1일로 평년 수준의 2배에 달하는데요. 기상청은 우리나라를 뒤덮은 이중 열돔 현상이 여전한 만큼 다음 달인 9월에도 이런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 뉴스. 미래 군대 소름이 돋는 무인 열병식. 지금 러시아와의 긴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독립 35주년을 기념해서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한번 만나볼까요? 그런데 통상 등장하는 병사들의 행진이라 전차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기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고요. 중심거리 흐레샤티크를 따라서 아예 무인 지상 차량 30대가 저렇게 줄지어 달립니다. Суходолом, водою, небом шукає нашу слабкість. Ми створюємо свою перевагу. 링스프로 그리고 테르미트 등
전투 현장에서 정찰과 보급 그리고 후송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다목적 무인 차량들입니다. 그리고 드니프로강에서는 아예 무인 수상정이 물살을 가로지릅니다. 이게 또 하나 주목할 건 바로 저기죠. 러시아 전략에 맞서서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이번 전쟁에 큰 공을 세운 1등 공신, 바로 드론 부대의 비행도 열병식에서 이어집니다. 방공 드론이 하늘로 솟구쳐 오르고요. 장거리 정찰과 폭격 드론들이 하늘을 누빕니다. 이 드론을 활용해서 러시아 본토에 대규모 공습을 가하거나 무인 수상정 등으로 러시아 흑해의 군함과 상선에 타격하는 등 우크라이나는 작년에만요 1,000개 이상의 적 표적을 향해 무려 2,000번 이상의 드론 공습을 진행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Сьогодні ми побачимо українську міць, те, чи ми захищаємо життя наших людей. 이번 열병식에서 완전히 우크라이나 전력은 탈바꿈이 된 셈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이런 드론, 열병식에 공개된 드론 등은 명실상부 현대전의 핵심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오른 마지막 리포트를 만나볼까요? 예,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인간 기록을 줄줄이 깬 로봇 올림픽. 앞서는 드론 얘기해봤는데 이번엔 로봇입니다. 지금 중국 베이징에서는요, 세계 로봇 올림픽, 로봇 운동회가 진행 중입니다. 익숙한 달리기나 축구뿐 아니고요, 아예 줄다리기나 탁구, 역도 같은 이색 종목들도 신설이 됐습니다. 일단 저희 베이징에 나가 있는 성시현 특파원이 현장에서 뭘 직접 봤는지부터 만나볼까요? 제2회 로봇 운동회가 한창 진행 중인 경기장입니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왼쪽으로는 줄다리기 경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제 오른쪽으로는 저렇게 격투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와보실까요? 네, 바로 이곳에서는 스트리트 댄스를 겨루고 있고요. 조금 더 안쪽으로 와보시면 네, 로봇들이 빨간 옷과 파란 옷을 입고 저렇게 축구 경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기존 종목인 달리기에서는 신기록이 줄줄이 쏟아진 것 같더라고요. 400m 대형 로봇 결승에서는 3위 안에 든 로봇이 모두 인간 기록을 깼고요. 1500m 결승, 아예 2분 21초, 엄청 빠릅니다. 인간 세계 기록을 1분이나 앞질렀습니다. 첫 대회 이후 1년 만에 이 로봇들의 기량이 발전한 겁니다. 更多的这个项目，因为这机器人去年机器人还只会走路，今年机器人又能拔河又能跳远，所以这个发展的非常快。 하지만 올해 추가된 새로운 종목에서의 기량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역기를 들어올리죠, 저 로봇. 그런데 균형을 잃더니 역기를 심사위원 방향으로 내동댕이 치고 저렇게 고꾸라집니다. 경기장 곳곳에서 들것에 실려나가는 로봇, 마치 인간들과 같은데 저렇게 들것에 실려가는 로봇도 목격이 되죠. 줄다리기는 힘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3초 안에 쓰러졌습니다. 所以需要2个机器人的协同能力，就是这种多机协同。可能是我们的问题是我们的手部这个灵巧手的控制不太好，所以我们会有那个橙色脱手。 그럼에도요, 저렇게 콩을 집는다든지 병따기와 같은 정말 정교한 손기술 경기까지 추가되면서 더 인간다운 진화하는 로봇의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중국 얘기까지 김종석의 리포트, 오늘은 8개였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제가 앉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더 하나하나 뜯어봐야 할 이슈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김종석의 왜. 오늘도 단연 이겁니다. 사인은 왜? 장미란 씨 얘기죠. 야자수 숲의 그 시신, 오늘 장미란 씨가 맞다고 경찰이 오늘 최종 확인을 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타살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렇게 잘라 말합니다. 범죄에 기인했는지 안 했는지는 부검을 통해서 확인할 거고요. 자살로 현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검을 통할 거고요. 아니요, 이렇게 바닷가까지는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바로 한 블럭 전이 이제 저희가 자주 가던 이제 고깃집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하는 읍내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가도 바닷가 배 있는 데까지는 잘 안 나왔죠. 더군다나 걸어서는. 들으신 대로 남자친구는 장미란 씨가 목숨을 끊을 일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슬리퍼를 신고 저 야자숲까지 굳이
들어갔을까 싶다고 의문을 드러낸 거죠. 오늘 한 범죄 심리 전문가는요, 아직까지 사망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자살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걸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다른 어떤 요인들도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조심스럽다, 조심스럽다. 야자수습 말고도요, 장미란 씨의 동선도 의문은 여전합니다. 이 장미란 씨가 저렇게 숙소를 나선 뒤에 휴대전화 신호가 끊기기까지 바로 행적입니다. 이 장미란 씨의 숙소, 그리고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장소, 그리고 저렇게요,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모두 반경 2km 범위 안에 물려 있는데요. 장미란 씨가 숙소에서 아예 야자수습으로 바로 갔는지, 아니면 아예 한림항 등 인근의 다른 장소를 들렀는지는 여전히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장미란 씨가 이 사망한 이후 시신 옆에 있던 장미란 휴대전화가 꺼질 때까지 계속 신호를 보냈을 가능성도 있지만, 사망 전에 기지국의 신호 수신 반경 안에서 다른 장소를 들렀을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채널A의 단독 취재 내용에 따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경찰이 저 문제 A 경장의 허위 종결 정황을 포착해서 입건을 해놓고도 장미란 씨에 대한 최초 112 신고 녹음 파일의 보존 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아서요, 석 달의 보관 기간이 지나고 불과 며칠 전에 해당 파일이 그대로 지워진 겁니다. 112 쪽으로는 통보나 뭐 이런 게 온 게 없으니까. 경찰 측은 A 경장에 대한 수사 의뢰가 급선무였다면서 신고 파일 없이도 수사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요, 정작 이 진상규명의 첫 단추일 수밖에 없는 최초 112 신고, 그 목소리, 원본 증거는 날아가 버린 겁니다. 경찰이 3개월이나 허송세월을 하다 보니 증거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최초 신고 내용이 수사의 가장 기본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판단하기 이전에 자료가 삭제됐다 하는 것은 충분히 좀 문제가 있죠. 골든타임 72시간도 날려버렸고요. 결국 정리하자면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112 최초 신고 녹음 파일도 없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118대의 실종 전후의 CCTV도 전량 모두 지워졌고, 이렇게 경찰이 장미란 씨 실종 사건, 사망 사건의 기초 증거조차 확보하지 못한 탓에 여전히 장미란 씨가 도대체 왜 숨졌는지 의문점을 제대로 해소하기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장미란 씨 미스터리, 김종석의 왜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요, 이어지는 왜입니다. 두 번째 김종석의 왜. 제주가 왜? 그런데 벌써 네 번째입니다. 단 사흘 사이에요, 장미란 씨 시신과 60대 남성의 주검을 포함해서 제주에서 발견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들 벌써 네 번째입니다. 지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주시에는 모두 4개의 읍이 있는데요. 저렇게 이번 경찰의 수색 과정에서 읍마다 시간 순서대로 보면 구저읍에서 60대 남성 A씨, 그리고 70대 추정 남성 조천읍에서, 그리고 같은 날, 전날이죠, 어제 에어루크 한린읍에서 60대 남성과 장미란 씨가 각각 발견이 된 셈입니다. 읍마다 한 곳이 시신이 발견된 거죠. 그런데 제가 가장 기가 막혔던 건 경찰이 장미란 씨를 찾기 위해 수색하는 그 과정에서 지난달 실종 신고가 접수된 저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그 문제의 A 경장이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동일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 처리한 그 사건 말입니다. 그래도 경찰을 믿었어요, 저는. 세 번째 갔을 때 어머니 혼자 또 갔어요. 찾아달라 요청을 했어요. 그럴 거면 딴 데 가서 알아보래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어처구니가 없어. 이게 국민을 위한
경찰이 맞나? 격앙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유족이죠. 갑자기 최근 들어 제주에서 잇따라 시신이 발견이 되면서 제주 주민들 불안에 떨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의사 유튜버로 잘 알려진 홍해걸 씨가요. 7년차, 본인을 7년차 제주도민으로 소개하며 이런 글을 오늘 썼습니다. 보실까요? 제주는 아름다운 곳이지만 절대 쉽게 보면 안 된다. 혼자 다니는 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성도 건장한 남성도 대낮이라도 혼자 다니지 말라고요. 저 글에 대해서 논란이 커지니까 홍해걸 씨는 재차 글을 쓰면서 조심하자는 것이지 제주도가 위험하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하는 글까지 올렸습니다. 일부 제주 지역 맘카페에서는요. 무섭다는 글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주의해야 될 건 이겁니다. 불안감을 조장하는 각종 억측 루머에 제주도민들이 2차 피해를 보면 안 될 텐데요. 제주 관광업계 지금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억울하긴 하죠. 아무래도 제주도 덜 오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런 소문이 나면 그 지역에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분명 짚어볼 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로만 알려진 이 제주도, 실제로는요. 성인 실종 사건 연간 1000건에 달합니다. 바로 3년 전부터 쭉 보면 2026년은 이제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370건이나 됐죠. 그런데 이 사건을 여기 보시면 서부서, 동부서, 서귀포서 모두 단 3개의 경찰서에서 맡게 되는데요. 단순 계산해도 경찰서 이 한 곳당 연간 280건 정도, 한 달에 20건 넘는 실종 사건을 처리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여당 의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을 죄를 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경찰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생을 경찰을 하늘로 알고 종교로 알고 살아온 입장에서 최근 1년에 경찰이 보여주는 행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죽을 죄를 졌다고 집권 여당 의원이 석고되지만 할 게 아니라요. 정치권은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겁니다. 오늘 경찰청은 전현직 제주 서부 경찰서장 등 4명을 대기 발령하고 감찰 조사를 착수했는데 중요한 건 문책보다 제주 치안에 대한 시스템 마련일 겁니다. 오늘 김종석의 외는 장미란 씨 관련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